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만나기로 한 날짜도 없습니다. 한덕수는 내일 8일이죠, 대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개별 일정을 하면서 아마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쪽에서는 지금 별 얘기가 없습니다. 나온 얘기는 김문수 쪽에서 무엇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지금 받지 않고 한덕수는 똑같은 말을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쪽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일임했다, 그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김문수 쪽에서는 아마 흡수 단일화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덕수 쪽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덕수는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일화 가기 전에 내놓은 입장인데요.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입장 발표. 한덕수의 지금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소득이 $300가 채 안 될 때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요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국토 태반이 흙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일천부 시대가 열린다는 상사의 말씀을 듣고 허언증이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저의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소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힘이 두 군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 그리고 진영을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중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치의 상태를 벗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여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느냐, 오로지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하였습니다. 결정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정치공학은 변합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목표이고 원칙입니다. 제 목표 원칙은 단순 명확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정치에 발목 잡혀 무너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달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단일화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뭐 대선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5분 동안 단일화 담판했습니다마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덕수 쪽에서는 이정현이가 합의된 사항은 오늘 없다. 국힘당에 모두 일임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백불은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얘기한 것은 단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나 진척은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백브리핑을 한 거고 한덕수 쪽은 한덕수는 그냥 가고 이정현이가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 오늘 75분 동안의 지금 단일화 협상 결과입니다. 자, 지금 한덕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힘에 일임하겠다. 단일화를 하자 이건데요.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로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김문수는 또 김문수 후보대로 지금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75분 동안 둘이 만나서 얘기했다면 상당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문수 쪽에서 한덕수 쪽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안이 뭔가 조금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쪽은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국힘에 일임했다. 단일화 어떤 단일화든 승복하겠다, 따르겠다. 그 얘기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힘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는 지금 돈도 많이 내고 지금까지 경선을 세 차례나 하면서 여러 차례 TV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지금 국힘당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덕수는 그냥 무소속의 후보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때요? 김문수한테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는 어떤 단일화도 좋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국힘에 일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쌍권이 지금 얼마든지 일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김문수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단일화도 가능하거든요. 그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힘의 지금 정당의 대선 후보니까 지금 국힘 50% 예를 들어서 민심 50%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뭐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래서 어드밴티지를 주고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도 지금 한덕수를 응원하고 있다.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조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때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말이죠. 단일화가 깨질 것 같으면 국힘의 지지자들이 한덕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지금 말이죠. 이 국힘 지도부에서 어드밴티지를 뭘 주느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지금 당권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럼 당권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주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거야. 이제 당 지도부라든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들이 얼마든지 또 이번에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그 노고를 갖다가 또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지금 룰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이 이번에 한 사람 대통령 나가면 한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지지를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만 돼도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희생한 사람을 당대표 선거하면 분명히 뽑아줍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 당원들 믿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이라도 좀 어떤 근데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 아니면 당대표는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김문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를 하려고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어드밴티지를 뭘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한 사람이 총리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쟤들이 170석, 192석을 갖고 있어갖고 총리 동의를 안 해주면 총리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다면 뭐 나이라든지 고려하면 또 총리라는 게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 나간다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내 뼈가 부러져도 도와주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김무성이라든가 이쪽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일단 두 사람이 시작한다 그러는데 뭐 단식 농성을 하면서 단일화를 촉구한다 그럽니다. 국가 원로들이 뭐 이분들이 뭐 90살 먹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김무성이 제일 젊답니다. 그 중에서 83세 먹은 사람도 지금 뭐 단식에 들어간다. 지금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또 단식을 촉구하는 지금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단일화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왜 싼 거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일화를 위한 좀 더 치밀한 어떤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한덕수는 갑자기 진짜 누구 말대로 홍준표 말대로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김문수로서는 자기를 그런 불쏘시개로 쓰고 한덕수로 가려고 했냐, 그런 불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득할 것이냐. 저도 말이죠.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단일화해서 그래도 승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덕수가 그냥 드랍하고 김문수가 그냥 나가는 식이 되면 이건 단일화가 아니죠. 오히려 드랍해버리고 안 도와주면 이거는 표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도 11일까지 뭐 안 되면 드랍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뭐 지금 닫아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안 됩니다. 결국 열어놓고 나서 하여튼 10일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등록을 하고 나서 다시 단일화를 논의해 가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한덕수의 뜻이 확실한 것 같아서 지금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뭐 등록을 결국 못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단일화 한번 기대해 보고요. 뭐 안 되고 자연 단일화가 되면 또 그대로 단일화 된 사람을 또 밀고 끝까지 가봐야죠. 그래도 포기는 없습니다. 강시험 최고입니다.